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입니다. ETF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채권 투자도 ETF로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버스 관련해서도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됐어서 네. 10월 ETF 시장 개인들의 어떤 관점이나 트렌드는 어디였을지 좀 네. 궁금해서요. 그 네, 부분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시황 방송 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제 8월 말에 나왔다 이제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조금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또 분위기도 좀 그렇긴 하셨는데 특히 좀 ETF 시장은 이런 시황의 반영을 바로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가 이제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 네. 또는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오늘도 이제 박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 ETF들에 대한 매수세는 사실 이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뭐 물타기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들어오시는 신규 자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고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채권형 특히 이제 미국 장기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하시고 또 미국장 가셔도 하시고 우리 명앵커님께서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달러로 환해지해버린 그러니까 일본 엔화의 상승과 이 미국 금리 인하의 매매 차이까지 모두 노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한 네. 시간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ETF들을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계시고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올해 이번 달에 개인 순매수 7개 ETF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하락하면서 네. 올해 8월부터 해서 9월, 10월까지 코스닥 150 지수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코스닥 150 지수가 8월에 한 4% 빠졌고요. 9월에 10%, 뭐 이번 달에도 한 5%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매수한 ETF가 코스닥 15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좀 투자가 다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뭐 저가매수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방향성을 추종하는 지수는 네. 그 방향성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정확하세요. 그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매달 이제 찾아뵀을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차익 실현을 잘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계속 오를 때 레버리지 어느 정도 수익 보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 10월 한 달 동안 한 2,800억, 9월에 한 2,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예상한 것보다는 매달 한 3개월 정도 빠지면서 분명히 약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 구간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인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올해 코스닥 150 하신 분들은 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야 좀 아직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매수가 있었다.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주식 코스피 200의 레버리지 상품들 뭐 대표 지수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저가 매수로 많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까 이제 모두의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채권이 사실 이제 뭐 다른 자산들도 뭐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많은 글로벌의 IB들이나 우리나라의 운용사들, 뭐 증권사들이 올해 상당히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상품들을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계속 이제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뭐 이제 5%를 미국채 기준으로 10년물도 이제 5%를 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30년 저게 한 듀레이션이 17년 정도 되거든요. 네. 저 상품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 요 에이스 상품도 있고 저희 코덱스에도 있는데 그 상품이 여전히 좀 연초 이후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인상의 가능성보다는 차곡차곡 이제 모아가시는 개념이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엄청 많은 자금이라기보다는 뭐 월마다 한 300억 정도에서 요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년 장기채면 변동성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맞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는 네. 그 미국장에 있는 TMF 네. 세배 레버리지 ETF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변동성이 뭐
주식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왜 3배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2배까지밖에 안 되고요. 네. 위로도 레버리지, 아래로도 2배 인버스까지밖에 안 되고 미국은 3배 레버리지 ETF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도 신규로 3배 레버리지나 3배 인버스 상품을 상장하는 것은 막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많이 운용했던 ETF 운용사가 좀 이제 공경에 좀 처하긴 했죠. 네, 그런 상품을 계속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추가 상장을 막아 버리니까 미국에서요. 증권 근데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왜 2배가 맥스예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거래소에서 판단을 했을 때, 감독원까지 했을 때, 좀 변동성이 너무 크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 그건 이제 국가마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는 더 많은,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ETN은 우리나라에도 3배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ETN으로는 미국채 3배도 있고 뭐 천연가스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선물을 활용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ETF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해주진 않고 계시고요. 그게 저는 뭐 사실 저희가 레버리지 ETF를 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셔야 되는 거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셨지만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할 때 인버스는 좀 대세 하락장일 때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죠. 요즘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도 사실 변동성 장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대부분의 시장은 사실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래프지 이 가까이서 봤을 때는 치열한 변동성 장세가 하루하루 벌어지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예측 통해서 그냥 베팅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확신이 드셨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품인데 3배의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산이 좀 녹을 수가 있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2배까지만 그것도 대표 지수나 좀 뭐 이제 좀 거래가 많고 좀 이런 상품들 중심으로 2배 정도 허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다이내믹해서 5배까지 해도 뭐 다 적응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배 다이나믹한데 거기다 5배를 얻는다고요? 역시. 어차피 위로 아래로 뭐 볼장 보자.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맞습니다. 때는 맞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맞지. 네, 진짜. 왜냐하면 뭐 손해가 많이 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아무래도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계좌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뭐 마이너스 40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다 있잖아요. 그럼 뭐 5배 하나. 어차피 막 카카오는 안전하시죠? 안녕하실까요? 진행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00의 자산에서 반토막이 나면 50%잖아요 자산이.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50%인데 원금으로 회복하려면 2배 수익률이 나야 되죠. 저 FX 마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200 다른 세계 200 다른 세계 배짜리. 얘기인데 다른 대학생 때. 근데 앵커님 이게 저희 팀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게 왜냐면 만약에 5배를 노릴 거면 네. ETF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분위기를 좀 너무- 전환시켜 보려고 해본 말이에요. 5배 들으니까 나는 나는 텐션이 살아나긴 합니다. 네, 스스만 들어도 몰아가면서 약간 우매한 투자를 만들어 버리네 네, 한쪽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상품들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저희 국내 ETF 시장에서는 올해 되게 핫했던 ETF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거, 에이스, 소울이라는 ETF 운용사 3사에서 동일 지수를 추종한 ETF를 상장해가지고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배당주에서 좀 손실이 나 있는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에 좀 많이 국내 투자분들은 좀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 순매도 뭘 많이 파셨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수익을 좀 봤던 인버스류들 아까 말씀 이게 흔히들 고버스라고 부르시는데요. 네. 200지수 1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아무래도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런 1번, 2번, 3번이 다 지수의 인버스형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테크주들은 괜찮았죠. 뭐 엔비디아 요즘에 조금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제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은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4번에 있는 미국 테크 관련 ETF나 6번에 있는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들은 이제 연초위의 수익률이 좋았죠. 물론 이제 10월 한 달간은 좀 크게 재미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이제 차이나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F를 한동안 상당히 많이 투자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중국의 호재가 있었지만
올해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본토 홍콩 항생은 뭐 다 사실 뭐 좋지 않았잖아요. 그 여파 때문에 뭐 연초 이후라든지 10월 한 달간도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뭐 일부 아주 뭐 소액이긴 하지만 좀 순매도가 진행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가 5위에 들어간 것만 봐도 이제 투자자들이 국제유가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느낌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이게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선물형들, 이제 커머더티류들이 재밌는 게 뭐 좀 되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잘 하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 원유가 많이 오를 때는 정방향으로 투자하시고, 좀 이제 배럴당 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연말까지 이제 뭐 좀 이제는 뭐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 아니면 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인버스로도 많이 수익을 내시고 또 나가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이제 미국 이제 서학개미라고 많이 부르죠, 저희가. 네. 예, 미국 주식의 보관 금액 추이하고 이제 뭘 많이 갖고 계신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봐 왔습니다.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은 사실 올해 미국 증시가 좋았던 면에서 한 7월까지는 계속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보관 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순매도한 걸 찾아보니까 이제 3배, 미국에서 이제 3배 레버리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쏙3랑 쏙스, 예, 쏙3 3배 정방향, 쏙스가 마이너스 3배 인버스죠. 그 TQQQ와 SQQQ, 그러니까 3배 나스닥 레버리지, 뭐 3배 마이너스, 예,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같이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실 좀 반반으로 나뉘시더라고요. 반도체도 롱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숏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혼조되어서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 행동에는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디 특정의 방향성으로 뭔가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네. 위로든 아래로든 네. 아유 나 모르겠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3배 레버리지를 매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일 거고, 마이너스 인버스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그만해야겠다, 손절해야겠다, 아마 이런 심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금액으로는 여전히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15.6조 원으로 가장 많으시고요. 애플, 엔비디아, MS, 그리고 TQQQ도 3배 레버리지, 그것도 한 3조 정도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고요. 어떤 ETF를 미국에서 뭐 개별 종목이나 주식 기준으로 했을 때 사셨는지 보면은 요게 좀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1번, 3번, 여기요. 1번 테슬라, 3번 테슬라 1.5배. 미국에 가시면 개별 종목 하나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ETF가 있습니다. 좋다.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1.5배예요. 알아서 요걸 사면은 레버리지를 1.5배 일으켜주는 ETF인 거죠. 그게 있고, 이제 7번에 제가 이걸 이따가 좀 소개해드릴 건데, 일드맥스, 그러니까 TSLY 티커라고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요게 7위에 순매수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뒤에서 바로 한번 설명을 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 테슬라가 좀 빠졌잖아요. 1개월에 한 12.4% 정도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테슬라의 높은 고확신을 갖고 계신 우리 투자분들은 테슬라를 좀 더 이제 다시 좀 매수를 들어가신 모습들, 그리고 레버리지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장기채,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게 미국 장기채 묶고 더블로 간다. 뭐냐면 올해 계속 안 좋았단 말이죠. 이 미국 장기채가.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이거를 이거 수익률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수정해서 다시 그러게요. 조정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 빠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들, 그래서 TMF와 TLT가 2번과 5번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TMF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건 뒤에 또 있죠? 네네네. 오케이. TSLI 티커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TMF. 네, TMF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3배 레버리지. 미국의 장기채에 1일 수익률의 3배를 투자하는 이 TMF가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예, 금리가 뭐 미국채 금리가 한 4%, 30년물이 4% 좀 안 되게 하면 출발했을 텐데요. 연초에 그게 이제 5%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얘는 이게 3배씩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좀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쩐지 계속 들어오시는 이유는 요게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금리가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사실 이제 뭐 저희 3프로에서도 컨텐츠 다뤄주셨지만 빌 그로스나 빌 에크먼이 이제 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금리가 너무 고점이다라는 그 금리 이제 하락에 대한 전망을 좀 내놨고, 반대로는 이제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경기 여전히 경기 지표가 미국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연준이 당장에 좀 금리를 인하하려는 시그널은 쉽지 않다라는 이 힘겨루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라는 금리의 레벨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 힘겨루기가 계속 되면서 이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이나 뭐 빌 그로스나 빌 에크먼이 말하는 그런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두지 않으시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TLT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금리로 치면은 한 10년물 4.8 정도 때 샀는데 그러면 그 충분히 방향성은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방향성은 맞아요? 네, 뭐 제가 뭐 예측은 못하지만 뭐 늘 저희는 이제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어려우시겠지만 자산을 한 번에 100만 원 있는 거를 100만 원 뭐야 이거 다 넣어 이런 게 아니라 10만 원씩 10번 열흘에 나눠서 2주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저 안 팔 거예요. 네. 네.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미술사 우리나라 교수님 한 분이 예술 투자와 그 실제 투자와의 관계를 보셨는데 예술 투자의 투자 포인트가 장수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들고 있다 보면 그렇죠. 예술 그 아트 그림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래 들고 있다 보면 그걸 그린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네. 막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에이전시가 만들어주면 정확하세요. 네, 또 잘하시네요.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화가분께서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런 작품들이 좀 이제 가치를 발휘하는데 뭐 제가 꼭 그런 거에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앵커님 말씀처럼 시간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를 하시기를. 환갑 때 팔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TMF가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요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상당히 트렌드가 밝으세요. 뭐 저희도 이제 3%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미줌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 TSLY라는 티커를 쓰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명이 보시면요. 일드맥스. 벌써 이제 이게 ETF 브랜드 이름인데 일드를 최대한으로 주겠다. 일드맥스라는 브랜드를 쓰는 ETF고 TSLA 테슬라의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커버드 콜 전략. 네. 커버드 콜 전략이 그러니까 얘는 이 ETF는 어떻게 하냐면 테슬라 롱 주식을 잡고요. 테슬라의 콜옵션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럼 콜옵션이라는 걸 매도하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테슬라가 이 콜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의 변동성은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ETF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트리뷰션 레이트, 그러니까 분배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월배당을 해주는 ETF인데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주당 한 0.6달러를 지급했고요. 9월에도 한 0.6, 뭐 많이 줄 때는 여기 7월달에 1달러 좀 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요 정도 주면은 예를 들어서 요 숫자 지금 분배율이 60%거든요. 연에.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번 달에 10월 달에 준 분배율을 기준으로 1년을 계속 한다면 분배율이 60%에 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월발당 ETF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ETF도 찾아내시더라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분배율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저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줄어들잖아요. 정확하세요.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막아낼 수 있다지만, 그러면 어떤 게 더 이득인 건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승폭을 기대하면서 그냥 가는 게 낫나? 안 그러면 이런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 위로 아래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테슬라에 대입하는 게 맞나? 이 무게중심 추격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아, 똑똑해요. 저희 너무, 에이스예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셨어요. 진짜 날카롭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저를 이제 믿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롱에 대한 확신이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품을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 상품도 아니지만 이런 상품은 그래서 어떨 때 활용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변동성이 높을 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TSLI ETF의 연초율 주가가 결국 마이너스 한 10
10% 좀 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고 나서의 하락분까지 반영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커버드 콜 전략은 이게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상방이 막혀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계속 올랐던, 예를 들어서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뭐 한 상반기까지 테슬라가 계속 올랐을 때는 이런 상품보다는 이제 그냥 롱 테슬라 그렇죠. 주식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셨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근데 이 상품은 그럼 어떤 투자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좋으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나는 이제 월분배를 좀 계속 받고 싶다, 높은. 다만 이제 테슬라의 롱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 그리고 나는 월분배를 좀 추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상품을 뭐 일부는 해보시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주당 0.6달러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근데 다만 이제 보수가 좀 높긴 한데요. 1% 정도 되거든요. 1% 뭐 줄 수 있죠. 할 수 있죠. 1% 뭐. 되게 높. 높긴 에이, 한데 형 1%가 돈이지 돈인데 높은 건데. 그래도 높은데 뭐 이제 인컴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시고요,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변동성 높은 맞아요. 상품에 대해서는 괜찮아, 난 뭐 수익 날 거니까 좀 이런 좀 관대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테슬라 변동성에 대한 확신으로. 네. 어차피 사는 저런 거 거지.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심장이 되게 티타늄으로 된 야수 야수의 분들이잖아요. 야수의 심장이시죠. 그분들한테 1%뭐 우리나라는. 그냥도 줄 수 있지 팁으로.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수익률 관련한 ETF, 수익률 어떤 상품이 좋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매수 플로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인버스류들이 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게 좀 별로 즐거운 이슈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쵸.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역방향에 베팅하는 ETF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KB스타에 상장을 해서 뭐 수익률은 오히려 좋죠. 아무래도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상품이 좀 좋았고,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은 참 많았는데 그래도 참 많이 샀어요. 네, 시끌시끌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상당히 있다는 거를 또 정확하세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죠. 투자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목소리를 내는 투자자분들도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실 그냥 조용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근데 뭐가 뭐 맞다 틀리다는 전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시끌시끌한 국면에서도 이렇게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엄청 많은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이런 2차전지 인버스 상품에도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인버스류들, 그 특징적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ETF들은 좀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예, 뭐 8월 9월은 좀 좋지 않았지만 7번에 있는 이제 반도체 탑10, 9번에 반도체, 10번에 반도체 ETF들, 7, 9번, 10번이 이제 반도체 ETF들이고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관련해서 좀 괜찮았잖아요.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다시 주춤하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뭐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에 이런 반도체 ETF들이 좀 성과가 괜찮았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좀 저는 골드 금 투자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제 온스당 한 2,000달러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 선물 관련한 ETF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안 좋았던 상품들은 아이고. 특징만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제 이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그렇고 국내에 지금 한 ETF가 780개나 되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나와 있던 것들은 이제 테마주들이 좀 많은데 네. 사실 이제 바이오가 뭐 이렇게 1번에도 있고 7번에도 있는데 뭐 6번에도 있죠. 뭐 한참 갑자기 좋았죠. 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이슈도 나오고 뭐 당뇨 약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전 제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유한양행도 좀 뭐 이렇게 임상 실험 이슈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여파가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것도 아시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트럼프. 예, 트럼프 이슈도 있고 유럽에서의 수요가 원래 네.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풍력이나 이런 게 영국이나 이렇게 유럽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맞아요. 되어 있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 뭐 풍력 업체들이 같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게 좀 여파가 좀 있었다. 뭐 아픈 얘기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ETF의 운용사들이 뭐를 상장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앞에 IFC에서도 광고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에이스 그러니까 저희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희 회사 ETF는 아닙니다. 타사 상관없어요. ETF까지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ETF를 사실 분산한 지수형 투자인데 개별 종목처럼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있는 ETF를 최근에는 좀 많이 선호하시는 트렌드가 좀 있는데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에이스라는 브랜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포스코 그룹 포커스라고 해서요. 처음으로 포스코 그룹이 중심이 된 ETF가 처음 나왔어요. 아 이거 좋다. 기존에는 이제 삼성그룹주도 있었고 뭐 현대차 그룹주 뭐 이런 ETF들이 있었는데 포스코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기 다른 또 이제 작은 계열사들 GX, 해서 엔텍, 스틸리온.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95%가 들어 있고요. ETF는 주식형으로는 꼭 10개 종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LG 엔솔 같은 종목들이 들어 있고요. 이런 상품들이 이제 뭐 갑자기 최근에 좀 포스코에 대한 또 뭐 파업 이슈도 있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나와서 투자자분들에게 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요. 하필 상장하고 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초기에 조금 힘들었죠. 아하. 삼성이.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최근에 에이스에서 가장 최근에 한 건데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맞아요. 나와서 네. 뭐 또 좋아질 거라고. 근데 기업 자체는 어쨌거나 다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보니까요. 네. 뒤에 자료가 몇 개 있는데 네, 지금 진짜.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 네, 뭐 타이거에서도 이제 고배당 ETF가 나왔다. 네. 예, 그리고요. 저희 코덱스에서는 이제 해외 채권형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제 아이쉐어즈라는 글로벌 1위 ETF의 대표적인 3개 ETF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10월 19일에 상장을 했는데 10월 19일이 저 그 블랙 먼데이인데요. 그때 상장을 했는데 하여튼 이 채권형 3개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힐드, 그리고 물가연동체 3개에 상장해서 높은 YTM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만기 매칭형도 하나 나왔죠. 맞습니다. 저희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산운용 대단합니다. 배오막 형님이 3,000원 보내주셨는데 TSLY 1, 테슬라 1 이렇게 해서 롱을 노리지만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커버드 콜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테슬라로 여러 전략을. 아 이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배오막 형님.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기술적으로 세팅을 좀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광고 소리가 잠깐 안 나와도 좀 당황하지 마시라는 그런 저희가 공지 드리면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 좀 보여주세요. 삼성자산운용의 우리 김도형 본부장님. 요런 거 짚어주시니까 정리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매달 찾아뵙더라. 채권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길고 길고 진득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